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9월 9일 월요일 시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할 때 외국인은 거래소 매수, 코스닥 매도, 또 기관은 양 매도 출발했었는데 현재도 일단 그 수급 상황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후에 상담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참여 가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양시장 모두 일단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힘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총상위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치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현재 3%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소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원래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추석 앞두고 있을 때는 좀 거래량이 좀 한산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시장 상황으로만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도 좀 관망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대부분 다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있죠.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종목군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선주, 현대차, LG화학, 보합이고요. 뭐 셀트리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등 업종 대표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간헐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뭐 CJ ENM, 뭐 컨텐츠 쪽, 펄어비스 게임 쪽, 이런 쪽은 강보합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아스달연대기 괜찮더라고요. 스타트가 그 부분들 때문에 6%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보게 되면 KMW 5G 종목군들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장중에 9%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을 해줬었는데 오늘 또 6%가 넘는, 장중에 7%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 이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거래소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닌가, 또는 다른 쪽에 있는 못 올라간 그런 섹터들에 있어서 일부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또 고점 갱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52주 신고가입니다. 1년 내 최고가죠.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 1%대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오죠. 리포트가 나오죠. 근데 목표 주가가 좀 나올 겁니다. 목표 주가 얼만큼 제시를 하지만 기존에 있던 목표가에서 다운레벨 된 리포트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목표가에서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있었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가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권가 쪽에서도 이제 IT 쪽, 특히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바닥을 탈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년도, 올 연말에서 내년도에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신문 기사라든가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6개월 선행, 주식은 경기 선 6개월 선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미 바닥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IT 부품, 장비, 소재 섹터도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실적은 일단 두 번째고, 일단 업황이 개선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IT 쪽 섹터에 있어서의 반등이 나와주는 거고, 그리고 난 이후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장을 얼마만큼 하는 그런 섹터 쪽에 집중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5G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성장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자금을 차익 매물한 것을 대형 IT 섹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된다. 이미 지난주 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얼추 거래소 시장입니다. 얼추 왔어요. 얼추 온 상황인데 61선에 있어서의 저항 부분들이죠. 보면 61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계속 저항대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요번에도 얼추 61선 부분까지는 왔어요.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까지도 일단 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부터 요 자리대죠. 요 자리대인 약 한 2070포인트? 좀 더 가기에는 207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이제 동시만기에 있어서의 흐름들, 요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요 61선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4분기 때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떠한 흐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하락, 큰 폭의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는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원체 주가가 싸니까. 그러면 2250포인트 때까지는 일단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내년도와 올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시장의 흐름들이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나올 거다. 그럼 결국은 과거에 있어서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IT가 필두가 돼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는 무조건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IT 섹터는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의 포커스는 일단 IT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경기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선 쪽이죠. 경기 민감 섹터 중에 하나죠. 조선의 수주나 이런 부분들 4개월 연속 세계 1위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 쪽에 있어서의 반등, 그러면 거기에 파생돼서 본행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IT 쪽 같은 경우는 완성, IT 셋업체들이 상승을 하니까 주변의 IT 부품 섹터들, 소재 이런 쪽을 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선 쪽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LNG 선에 대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행제 쪽이나 이런 쪽에 파생되는 그런 종목군들까지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IT 섹터가 여전히 괜찮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세대를 뚫지는 못했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걸림돌은 하나가 있죠. 바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얼추 남아있다. 남아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61선 언저리 때까지는 얼마 남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정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더 이상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자리에서만 좀 혹은 반등이 나오는 혹은 순환매가 나왔을 때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그 속에서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의 집중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에 동시만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방 쪽보다는 오히려 상방 내지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 내내 보게 되면 27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일단 좀 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윗방향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형 섹터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순환매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수는 일단 상방 자리대로 놓고 보는 게 낫고 그러면 결국은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데 종목의 중심은 일단 무조건 IT다.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필승 코리아 펀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IT,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이었었죠. 그러한 종목군들의 조정기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바닥권역에서 이제 막 탈피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거래소 2070포인트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은 지금 자리부터 일단 동시만기 흐름 영향 받아서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가능성 있다. 하지만 여전히 IT 섹터, IT가 필두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시장 반등의 포커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관련 섹터에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상담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4989 문자 가능하고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입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하이닉스요. 아, SK하이닉스요. 네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릴게요. 83,000원에 40%요. 83,000원에 40%. 일단 오늘 좀 올라가지고 현재 수익권에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네네. 어디서 좀 매도할지 그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제가 지금 이게 산지 한 거의 2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잘 버티셨어요? 응? 옛날에 이게 주가가 작년 말 정도까지만 하고 혹은 6월 달 정도까지만 했어도 네. 이 더러운 종목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확 다 팔아버릴 거야 이 생각하셨죠? 당연하죠. 근데 일단 다행히 어찌됐든 간에 수익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네. 비중이 40%세요? 네. 자, 지금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있는 반면에 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좀 더 좋겠죠. 네. 근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네.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주가가 56,000원대를 찍고 나서 이만큼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이 자리대를 넘어섰죠. 네네. 그러면 요 상승폭만큼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네네. 그럼 그 자리대가 얼마냐면 약 한 87,0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럼 87,000원에서 88,0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어떻게 네. 해야 되죠? 좀 물량을 줄여요? 그렇죠. 일단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래 마음고생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한 절반 정도 일단 챙겨 놓으세요. 아, 절반이요? 네, 절반 정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만 네. 좀 더 가지고 가시거나 매수가 네.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전략을 치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업황이 개선이 될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네. 그럼 아니, 실- 저는 그냥 내년까지라도 갖고 가고 싶은데. 내년 쪽이라도 네네. 이게 사람이 참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보면. 그죠? 엄니. 빠질 것 같으면 매수가만 올라가면 확 다 때려버리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또 내년도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확 바뀌어요. 180도. 네. 그럼 만약에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기서 고점 찍고 다시 7만 원대까지 빠지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또 기다려야죠. 뭐. 또 기다리실 거예요? 네네. 그럼 아이씨 안 좀 팔 걸 이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 후회하죠. 그죠? 네네. 자, 그래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 87,000원, 네네네. 88,000원 오게 되면 네네. 절반 정도 챙기세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아마 8만 원 밑에까지도 조정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럼 그때 다시 네. 분할로 매수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겠죠. 네네네. 그죠? 그리고 주식 네네. 수량은 좀 더 늘어나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끌고 가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근데 제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갖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면 출근하시기 이번에도 저 음. 8만 원까지 왔을 때요. 그때도 제가 이제 막 팔려고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했다가 이게 또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안 팔았는데. 그 다시 또 7만 2천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또 올라갔다 눌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직장인이세요? 혹시 직장 다니세요? 아니에요. 주부예요. 그러면 아침에 딱 네. 하잖아요. 네. 그럼 미리 매도를 걸어놔요, 절반을. 아, 분할로 딱. 네네. 그렇게 걸어놓고 볼일 보시다가 체결 안 됐으면 뭐 다음날 또 하면 되잖아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네. 절반 팔렸으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또 밑에다 걸어놓으면 되겠죠. 네네네. 팔렸으면. 그리고 또 걸어놓고서 왔다 갔다 볼일 보세요. 네네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문자와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상담이 끝난 후에는 우리 정전 멘토의 관심 종목이 공개됩니다. 이미 몇 달 전에 현재 IT 강세 예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또 상담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이지웰페어 이즈웰페어 매수가 비중은요? 12,000원에 20%예요. 12,000원에 20%시고요. 네네. 들어간 지 좀 작년 4, 5월쯤에 오래됐어요. 예. 근데 너무 고가에 오래됐어요. 들어가셨어요. 예, 예. 네,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상담 이어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12,000원에 20%. 네, 그래도 좀 많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좀 그래도 많이 잘 참으셨어. 12,000원이면은 이때 보자. 요때 매수하셨네. 그죠? 작년 네, 좀 상반기 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거를 하질 못하고 그냥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뭐 복지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한번 보자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HTS에 보면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하고 공급하고 전자상거래 하려고 지금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 쪽, 헬스케어 사업 쪽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은 일단 1위네요. 1위. 네. 그리고 1,000대 그룹과 그들의 계열사가 주요 고객사니까 안정적으로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네, 네. 그럼 일단은 일전에요. 네. 제가 9,900원에 일부 팔고 그래서 지금 한 20% 남았어요. 9,000원에 일부 파셨다. 9,900원에. 9,900원에. 네, 자, 어머니 이거 일단은요. 네, 지금 팔지 마시고
네. 이게 지금 보면 1년 한 반 정도 보유하셨어요, 어머니. 네네. 더 갖고 가세요, 이거. 일단 올해 넘긴다 생각하고 갖고 가보세요, 어머니. 투자 형태로. 아, 올을 넘기는 쪽으로 갖고 갈까요? 예, 일단 올해 넘기는 쪽으로 좀 갖고 가보시면 네. 지금 이지웰페어가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꼭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에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예요. 네.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성장을 꾸준하게 해 나갈 섹터고요. 네. 그러면 실적을 보면요, 어머니 실적이 네. 6억대 2016년도에 6억으로 확 꼬꾸라졌는데 다음에 바로 회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올해 9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성장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네네. 내년도에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좀 더 가지고 하시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네. 조정을 왜냐하면 이게 정고점 자리대잖아요, 여기가. 네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저항 자리대라 네.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요. 음. 그러면은 조정 받을 때 먼저 9,900원에 파는 거를 다시 좀 살까요? 조정을 받았을 때 만약에 사시겠다고 그러면 네. 저는 계속 종목이 지수가 쫙쫙쫙쫙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이렇게 받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9,000원대 초반부터 9,000원 이하 네. 요 자리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네.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먼저 파는 거를 그러면 그렇게. 9,900원에 팔았으니까 한 9,000원대에서 그렇죠. 사면 괜찮겠네요. 한 10% 정도 눌렸을 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로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네. 단가 좀 낮추실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송투자시고요. 목표가는 대략 얼마로 잡을까요? 일단은 네. 한 12,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네. 다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종목이 확 빠져갖고서 한 9,000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아마도 매수 겁나서 또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든가. 네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성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입니다. 3852번님이 보내주신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볼게요. 매수가 11,600원이시고요. 비중은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올해 매수하셨을까요? 일단 8월에 6,500원대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손실률이 한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이비전 시스템이 카메라 검사 장비예요. 과거에 크게 성장을 했던 이 계기가 실적이 돌아서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바닥이 나왔던 이런 자리 때 작년 말경부터 이게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손절성 매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는데 실적을 좀 잠깐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역성장을 하죠.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역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일단 이 친구는 이미 물려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시간을 갖고 보셔야 돼요. 카메라 모듈의 사용은 일단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스타필드를 갔다 왔는데요. 폴더블 바꾸려고 갔는데 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문자 형태로 가지고 가는데 그 카메라 모듈에 노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화면이 좀 큰 거랑 작은 거랑. 근데 화면이 좀 큰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이 하나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결국 옛날에는 이게 제 옛날 구형폰이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앞뒤 다 합쳐서 3개 이상, 뭐 5개까지 들어가는 카메라가 있죠. 그 스마트폰이 있죠. 요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도 뭐 스마트카, 요즘에는 백밀러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모듈의 쓰임이 늘어나게 되면 하이비전 시스템의 카메라 모듈의 검사 장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역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는 아니란 얘기죠. 매도는 하지 말고 왜? 내년도에 일단은 성장으로 역성장을 끝내고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그런 기업이니까 그럼 지금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가격 조정이 끝났으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자.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10,0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기다리자. 10,000원 정도 반등 시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에코마케팅이요. 에코마케팅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9,700원에 30%요. 29,700원에 30%.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에코마케팅을 29,700원에 30% 매수하셨어요. 예, 예. 이게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놓친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마케팅이거든요. 예, 예. 탐방을 갔다 왔었어요. 연초에, 예. 작년 말 연초에. 예, 예. 이게 이 친구가 타겟을 잡아서 마케팅을 하죠.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네. 거기 그 주요 제품군에 따라서 쓰는 연령대가 틀리잖아요. 그 타겟을 잡아서 하는 마케팅을 하는 걸 상당히 좀 잘해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탐방을 갔다가 왔는데 제 느낌엔 이거 그냥 그렇다 싶어서 말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였어요, 종목이. 예. 자, 실적을 볼게요. 예. 실적이 올해 꽤나 좋아지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 2배 이상 성장을 하죠. 네. 그죠? 2배 이상 성장하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에 주가가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가 반영됐죠? 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움직였고 주가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네. 네. 29,7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손절 라인대를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4,000원, 러프하게 24,000원이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네. 24,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4,000원에 35,000원 정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럼 일단 챙기고 나오는 전략. 일단은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오늘 전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명진약품이요. 영진약품이요.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예, 4,485원에 16%예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쬐끔이요. 네, 쬐끔이지만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네. 어디서 좀 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내가 이거 한 개 6,000원까지는 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자꾸 안 올라가가지고서 한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건가 추석 안에 매도 취해지나 어떻게 하나.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셨어요. 얼렁 팔아갖고 추석 자금 쓰셔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예, 오늘 매도하셔야 수요일 날 인출할 수 있어요? 그건 알죠? 예, 알아요. 네. 단기로 들어가셨죠, 어머니? 그죠? 완전 단기는 아니고 약간 중장기. 약간 중장기라면 기간은 얼마? 한두 달은 하려고 했는데요. 추석 전에 좀 내일모레 떨어질 것 같아서 옵션 만긴 날. 옵션, 동시만기일에? 예, 그때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올라가면 좀 매도할까 해서요. 어머니,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지수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아요, 동시만기 때. 네, 그래요? 그리고 영진약품은 네. 이게 뭐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이 아니죠? 예. 그럼 뭐 동시만기 한들 얘가 영향이나 크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죠? 예. 어머니 그건 조금 과장돼서 생각하신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이거 단기로 봤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이거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00원 위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 위에서요? 5,000원 위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리고 어머니 성향상 중장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요, 중장기로 많이 가져가요. 1년 이상 가져가야 중장기요, 어머니. 중장기가 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일단 영진약품은 그래도 KTNG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죠? KTNG가 네. 왜 인수를 했겠어요? 영진약품을. 뭔가 있으니까 했겠죠? 미래 먹거리 사업 네. 하려고 했겠죠? 네네. 그러면 다른 제약 섹터보다는 망할 일은 없겠죠? 예. 그죠? 예. 그러면 뭐 좀 더 갖고 가봐도 되지 뭘. 실적도 나와요, 이 친구. 언니. 올해 1분기, 2분기에서 지금 상반기에만 67억 영업이익이었거든요? 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에 70억 꼴랑 한 번 찍고 나서 죽었어요. 실적 역성장이었어요. 예. 근데 얘가 이 친구는 상반기 때만 그냥 67억이요, 영업이익이. 그럼 영진약품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죠? 예. 좀 더 꼬셔볼까? 요게 실적이 네. 겁나게 좋아지면 주가 바닥치고 나서 움직이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예, 5,000원. 그러전에도 한 번 샀다가 좀 먹고 또 다시 샀어요. 좋아서. 좋아서. 예. 자,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5,000원 위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요. 예. 그냥 추석 이후에 판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추석 아니면 위에. 정 불안하다 싶으면 예. 절반만 매도해서 예. 그걸로 그냥 추석 자금 쓰시고 나머지는 추석 이후에 파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그게 딱 좋겠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8829번님이 보내주신 넷마블 살펴볼게요. 매수가 12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넷마블 6월에 한번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신작 발표를 했는데 흥행이 좀 기대 못 미쳤다라면서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손실권역에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이게 넷마블 이러면서 게임 그게 있었는데 뭔 마블 뭐 이러면서 좋아해 뭐 이런 거 있죠. 네. 12만 7천 원. 요즘도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게임을. 저희 딸애들이 그거 하던데 12만 7천 원에 10%예요. 자, 넷마블은 이래요, 그죠? 근데 NC소프트는 틀리죠. 이 친구를 봐야 돼요. 이 친구를. 넷마블은 일단은 역배열이고 NC소프트는 정배열이고 정배열로 돌아서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게임 쪽에 있어서의 가장 기대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해요. 5천만? 5천만 중에 반 한다 칩시다. 반. 2,500만. 전부 다 게임해도 2,500만이에요. 중국 10억. 그 10억에 10분의 1만 하면 1억.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중국에서
조금만 돼도 한국 시장으로 비유하게 되면 대박이 났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게임에 있어서 이 판호 개방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큰 리스크인데 요번에 그 문체부 장관이 중국 쪽에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판호 개발, 그 판호 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판호가 발급이 된다라면 게임주들은 반등의 빌미를 좀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반등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원이 좀 저항일 거예요, 이거 10만 원. 왜냐하면 여기서 대량 거래 터졌죠. 장대 연봉 빠지면서 요 자리대가 10만 원 언저리란 말이에요. 99,000원에 10만 원. 요거 돌파 시도는 좀 나와서 한 11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 그럼 추가 매수할까? 그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일단 반대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하시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보유하시되 한 11만 원 정도 때까지 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10만 원 저항선으로 판단이 됐고 돌파하면은 11만 원 언저리까지 조금 기대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입니다. 2868번님이 보내주신 코데즈 컴바인 살펴볼게요. 매수가 3,350원이고요. 비중은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조금 손실 보고 계세요. 현재 코데즈 컴바인 매수가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멘토님? 코데즈 컴바인 의류 쪽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아마 코데즈 컴바인이 여성 의류 쪽이 좀 많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중국 쪽에도 좀 있고요. 중계 쪽 하는데 뭐 이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나오고 적자 구조는 나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움직였던 이 부분들이 애국 테마에 관련돼 있어서 이게 흐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3,3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성장을 해 나가는구나 그런 거는 사실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7년 대비 18년에서 한 40%, 한 30% 조금 넘게 매출이 올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65억인데 160억 정도인데 올해도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 작년 정도의 실적보다도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이미 작년 넘어섰네요. 그러면 이게 넘어섰어도 뭔가 성장을 큰 폭으로 해나가는 그런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뭐 싸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한 3,350원인데 그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3,500원? 그 정도 때까지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순차적으로 매도 차익을 해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얘가 차트적으로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차트를 돌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의 주가 흐름들도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 부분들이 최근에 대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정배를 돌려 세웠는데 이거 3,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3,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3,500원 위에서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한번 4,000원대 한번 노려보세요. 4,000원 초반 그 정도 좀 노려보시고 3,500원 위에서는 일단 순차적으로 절반 정도 차익하고 나머지만 4,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나머지 그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3,000원 이탈 시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원부터 분할 매도 3,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코스모스 신소재에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비중은요? 예, 18,200원에 100%입니다. 100%로 들어가셨군요. 예, 예. 어떡합니까? 지금 유상증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또 떨어졌었어요. 아, 예, 네, 저희가 앞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 수고 많습니다. 18,200원에 100%를 사셨어요. 아, 예, 제가 그 경영이 없어가 이래가지고 물려가지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지금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 친구가. 근데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게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유상증자 주주 배정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때문에 좀 문의드리려고, 예.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에서 830억대예요. 억, 10억, 100억, 830억이 조금 넘네요. 예, 지금 이게 예정 발행가가 8,770원인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음 예. 달 10월 18일 날 유상증자의 발행 가격이 정해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서 23일 날 청약을 시작을 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규부 예정이 11월 달이니까 이건 11월 달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10월 달 청약하고 11월 달까지니까 예,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받으실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죠? 예,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기는 한데요. 이게 예, 예. 지금 GS그룹 쪽에 편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코스모화학 자체가. 예, GS에서 좀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 100% 일단은 버티세요, 이거. 예.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일단은. 근데 문제는 유상증자를 못 받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버님.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100% 함부로 100%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몰라가지고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아버님.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버티시다가 예, 만약에 한 주가가 올랐어요. 한 11,0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러면 한 20-30% 정도 줄이세요. 아, 이 서프트 매도를 하고, 예. 예, 20-30% 줄이셔서 차라리 예, 예. 유상증자 받으세요. 예. 예, 유상증자 받는 게 으로 팔고, 그 매도한 걸로 받으셔야 유상증자를 받으세요, 아버님, 차라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예. 좀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아버님. 예, 예. 예, 힘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한 번 더 물어드리겠습니다. 시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뭐 손실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수익 중인 분도 계신데요. 멘토님의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전 멘토님의 관심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종목 무엇인지 참 궁금한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요. 아직 공개를 안 해드릴 거예요. 채널 돌아가서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참 이 친구가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사업 부분별의 주력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쪽에서도 브레이크 와이어라든가 뭐 이런 부품도 만들고 있고요. 또 이게 또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의 사업은 좀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은 상반기 쪽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조금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검증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60만 원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B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의료기기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필터 쪽, 주사기 재사용 방지 앰플, 유리가루 필터 기능을 갖춘 의료기기 쪽도 하고 있고요. 멤브레인 쪽 사업도 하고 있네요. 분리 여가막이죠, 여가막. 요런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16%였었는데 2018년도에는 31%까지 확장이 됐어요.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26%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점차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의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중국 쪽의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업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 멤브레인 쪽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부터 시작해서 산업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니까 멤브레인 필터 수출 안 해준다, 뭐 한다, 허가 안 해준다, 뭐 한다, 그런 얘기 일본 쪽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종목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일부러 좀 딜레이 시키는 걸 거예요. 무조건 이게 막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있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기간 자체를 끝까지 끌려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은 멤브레인 쪽도 국산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핵심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액이나 성장률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2017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많지는 않지만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결국 이런 기업들 같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면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투자 포인트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 있어서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거. 중국 OLED 쪽 투자 계속 늘리고 있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증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멤브레인 적용 산업에 있어서 이 확대가 예상되는데 차량 쪽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에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멤브레인 쪽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하고 나서 지금 검증 과정을 거치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한 부분들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인지를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냐면 여기에서 조금 보게 된다라면 그냥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상하프론테크예요. 상하프론테크인데요. 한 차례 2016년도에 실적을 꺾이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2차 전지 쪽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적을 연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역성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성장을 해 나가죠. 그죠? 다시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근데 주가 정도를 볼게요. 2018년도에 140억대 영업이익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럼 2018년도에 14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밀려 내려왔죠.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지만 주가는 올라갔다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2차 전지 쪽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실적은 늘어나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지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멤브레인 관련해서 오늘 갭상승 출발했어요. 시가 설마 이런 거 따라 들어가시는 투자자분들 없겠죠.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한 16,000원 초반
뭐 한 16,200원 이하권역에서부터 한 15,500원 요 정도까지가 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짧게 뭐 15,000원 이탈 손절 잡고 뭐 요 정도가 되게 되면 충분히 흐름들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이런 종목군들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 투자에 따라 실적 증가 가능성 있는 바로 이 기업.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 성장성 보이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상하 프론테크였습니다. 단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식 잔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